세계의 언어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문자는 이미 체계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고쳐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언어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만든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말은 불특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그 섬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태평양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들이 그냥 이렇게 특정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막 불특정하게 나온 것들이 나중에 정리가 돼서 언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화됐을 때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조사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다른 것을 알려주시면 전 너무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가 오랫동안 조사를 해봤지만 현재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말이 정리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분화가 돼서 나갑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한 글자에 얼마나 집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중요한 것이 눈, 코, 귀, 입입니다. 눈, 코, 귀, 입이 두 글자입니까? 귀 해가지고 두 글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글자. 절대 아니고요. 입, 코, 눈, 다 한 글자입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떻게 분화가 되냐면 우리는 코가 있습니다. 코가. 그럼 이 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눈, 코, 귀, 입 중에서 코가 얘기를 할 때 코를 제일 중요하다 보면 코 위를 콧불이잖아요. 그죠? 콧불이. 그지? 그다음에 여기는 콧볼, 콧구멍.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콧구멍, 콧수염.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가 그 중심에 있고 한 글자씩을 보태고 두 글자를 보태가면서 글자가 분화돼서 나갑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씀드렸습니다. 눈, 코, 귀, 입입니다. 하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별, 달, 해가 있습니다. 내리는 게 있습니다. 비와 눈이 있습니다. 진눈깨비가 있습니다. 진눈깨비는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것들만 한 글자라고요. 우리는 한 글자에 얼마나 집념을 보였느냐 놀랐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동물과 같이 살지 않는 동물들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말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원칙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과 같이 살지 않는 동물이 분명하게 글자 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호랑이, 승장이, 늑대, 코끼리 다 다릅니다. 여러 글자로 되어 있고 숫자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12지상 중에 있는 것들도 한 글자가 대부분이 많고 진짜로 가축만은 정확하게 한 글자입니다. 소, 개, 말, 양, 닭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한 글자입니다. 돼지도 한 글자입니다. 돼지가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가 아니냐. 돼지도 한 글자입니다. 돼지는 옛날에 지금도 제주도에서 쓰는 말인데 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톳. 토에다가 시읒받침이나 티읒받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톳이었는데 우리 사람의 자식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자식을 아기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의 새끼를 아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자식은 아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의 새끼는 아지가 맞아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새끼가, 톳의 새끼가 토다지입니다. 토다지가 도야지가 되고 도야지가 돼지가 된 겁니다. 돼지는 정확하게 지금 옛날 걸로 얘기하면 돼지 새끼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늘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다지가 결국은 돼지의 대표 명사로 됐고 원래는 한 글자였었습니다. 식물도 우리가 먹는 것들은 대부분 한 글자입니다. 보리도 한 글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내라고 했습니다. 쌀,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게 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글자로 분화가 되어 나옵니다. 요것은 조금 여러분들하고 두 글자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땅, 강, 물, 한문이라고 해서 한 글자가 아니고 두 글자고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한 글자는 한 글자입니다. 한문도 우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꽃, 강, 물, 집, 벽, 다 한 글자입니다. 근데 땅도 한 글자인데 우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민족입니다. 천선의식이 있는 나라고 제천의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두 글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왜 두 글자로 했느냐? 땅은 한 글자인데 어떻게 하늘이 두 글자, 하늘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글자로, 두 글자로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에는 의미를 담으려고 도리어 두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늘은 뭐냐면 한 더하기 늘입니다. 한늘입니다. 한 더하기 늘, 한늘. 한은 뭐죠? 크다, 하나다 이런 겁니다. 우주를 얘기합니다. 큰 하나. 그러니까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공간을 얘기하는 게 한입니다. 그 다음에 늘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의 연속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쭉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 공간인 한과 무한 시간인 늘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무한 공간과 무한 시간이 만나서 한늘이 됐는데 우리가 니은이 발음하는데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빠져서 하늘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한 글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서 의미를 담고자 한 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글자에서 분화가 돼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우리 언어고 한민족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짜 남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변별성을 가진 위대한 점을 여러 군데서 가지고 있습니다.